동해. 동해는 동쪽에 있는 바다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동쪽 바다를 동해라 부르며 스페인의 동쪽 바다를 지중해라고 부른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해안에 위치한 오션뷰 어필 산트그라우를 오른다. 오늘은 지로나 시내에 있는 자전거 샵에서 라이딩을 시작한다. 어제 뒷바퀴에 펑크가 났기 때문이다. 숙소에서 자전거 샵까지는 5km 정도였다. 그런데 가는 길에 앞바퀴도 터졌다. 좋겠네. 두 바퀴 모두 허연 실란트를 토해내며 가까스로 샵에 도착했다. 구글 지도로 찾은 자전거 샵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매우 오래된 느낌이었다. 참고로 지로나에는 자전거 천국답게 자전거 샵들이 많고 자전거 렌트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들어간 샵은 작은 규모였고 굉장히 고인물 느낌이 많이 났다. 여러 클래식 로드 자전거들과 앤티크한 그림들이 걸려있고 빛바랜 옛날 사진들도 걸려있었다. 자전거와 평생을 함께한 열정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 타이어만 사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친절하게 교체를 해주셔서 3만원을 더 냈다. 그렇게 새 타이어 교체 완료 후 오늘의 목적지로 향한다. 지로나의 남동쪽 30km에 위치하고 있는 코스타브라바는 직역하면 거친 해안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스페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는 대표적인 휴양지이다. 이 코스타브라바의 해안도로는 세계적인 자전거 유튜브 GCN에서도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 탑10에도 포함시키고 있다. 오늘의 라이딩은 지중해를 보며 동쪽 해안 코스타브라바를 가볍게 타다가 오션뷰 어필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 어필은 다이렉트로 해안에 접해 있으며 바다를 보며 어필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코스는 4개의 굵직한 헤어핀을 포함하고 있다. 이 어필의 획득 고도는 410m, 경사도는 5.8%, 거리는 7.2km로 2등급 어필이다. 한국의 어필 중에 비슷한 곳으로는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자미원, 두문동제 서측, 그리고 경상도의 천태호 어필이다. A few moments later. 코스타브라바 해안길에 진입한다. 태어나 처음으로 지중해를 마주한다. 그동안은 산들의 시야가 막혀 있었는데 뻥 뚫린 걸 보니 속이 시원했다. 거기다 물 색깔도 푸르른 색이니 더 시원했다. 근데 또 내리막이 이어지니 더 시원했다. 오늘의 날씨는 굉장히 맑고 햇빛이 강렬하게 내 피부를 공격한다. 그러나 선크림을 잔뜩 때려 발라놨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 이곳은 해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건조했다. 바다 색깔은 굉장히 이국적이다. 왠지 외국 사람의 푸른 눈을 직접 처음 봤을 때의 느낌도 들었다. 그동안 봤던 색들과는 달랐다. 처음 보는 색깔이었다. 왠지 손을 넣어보면 박하사탕이나 목캔디처럼 시원하기도 하지만 차가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바닷물 색깔이 너무도 신기해서 계속 보다가 몇 번이고 가드레일에 박을 뻔했다. 이런 바다에서 자란 물고기의 맛은 어떨지 궁금해진다. 이 푸르른 바다에서 자란 물고기의 맛과 최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뻘건색과 초록색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입만 벌리. 이 푸르른 바다색과 어울리는 요트들이 한가로이 떠있고 바다를 가로지르며 나아가는 고속보트가 만들어내는 항적이 이곳은 누가 봐도 휴양지라는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단 하나의 요소도 이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은 행복해 보인다. 마음이 신나고 즐거우니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는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오늘만큼은 하나가 되어 함께 라이딩을 즐긴다. 이 해안도로는 계속해서 내게 바다를 보여주진 않는다. 내리막을 통해 나를 내륙 방향으로 던진 후 또다시 바다를 보기 위해 오르막을 오르게 한다. 마치 개 주인이 공을 던지면 다시 물어오듯 나도 바다를 보기 위해 오르막을 다시 오른다. 이러한 오르막 내리막 패턴은 나에게 남해에서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 자전거 입문하기 전 어머니의 MTB를 몰래 끌고 나와 티셔츠 한 장만 걸치고 바다를 보러 거제도로 향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약간 과장해서 수백 개의 작은 어필을 넘었던 것 같다. 결국 몸살이 나서 거제도 입구에도 못 가고 널브러져 있는 나와 본인의 자전거를 차를 타고 오셔서 말없이 주거해 가셨다. 왜 이러는
그러는 걸까요? 산트펠리우 대 고이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 도착한다. 약간 부산 송도에서 이기대를 거쳐 해운대에 도착한 느낌도 들었다. 이국적으로 생긴 집들이 전망 좋은 곳에 지어져 있다. 저기에 살면 어떤 기분일까? 지금은 전망을 보며 와인 한잔 하고 있을까? 이 작은 해안 도시는 아름다운 해변, 요트 항구와 고급 음식점들이 있다. 이곳 또한 자전거인들의 성지로서 잠시 멈추어 커피도 한잔하고 해변에 발도 담그는 곳이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자덕들이 보였다. 오늘따라 바람도 젠틀하고 부드럽게 살랑살랑 불어온다. 슬슬 해안도로가 지겨워지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나는 어필을 오르기 위해 발걸음을 돌린다. 오늘의 메인 코스 오션뷰 어필 입구에 도착했다. 자, 그럼 올라간다. 오늘도 할 수 있는 한 진심을 다해 이 어필을 올라갈 것이다.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바다 풍경이 점점 다른 각도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점점 멀리 보이는 풍경처럼 또 다른 절경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풍경과 어우러져 주황색 지붕의 집들은 이 풍경에 작은 감동을 더한다. 햇빛이 스트레이트 펀치를 정면으로 두드려 맞으며 올라간다. 경사도는 적당히 경사지고 일정해서 올라가기에 편했다. 도로의 상태도 좋다. 해안도로 라이딩이 약간 지겨워지기 시작했었는데 어필로 올라오니 지루함은 완전히 사라진다. 솔직히 해안도로만 계속 달리다 보면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다. 처음 바다를 마주할 때는 그 웅장한 풍경이 강렬한 흥분을 일으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풍경은 점점 비슷하게 느껴지고 같은 장면만이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게다가 이 라이딩을 어디에서 끝내야 할지 애매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어필 라이딩은 다르다. 어필에는 항상 명확한 끝이 있고 정상이라는 목표가 기다린다. 게다가 아름다운 풍경도 처음부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필 라이딩은 웬만하면 매 순간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첫 번째 오션뷰 헤어핀을 돌아서 올라간다. 헤어핀을 도는 동안 오션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이 오션뷰를 가진 어필은 어필 라이딩과 해안 라이딩의 장점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 같다. 한쪽엔 시원하게 뚫린 바다가 보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산이 보인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두 번째 헤어핀이다. 그동안은 짧게 숏턴 어필들이 많았는데 이곳은 턴들이 길쭉한 롱턴 힐이다. 오히려 오션뷰를 즐기며 올라가기에 좋았다. 총 4개의 헤어핀 중 이것은 세 번째 헤어핀이다. 정상이 가까워진다. 정상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 레스토랑이 있다. 이곳에서는 전망을 보며 커피와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바지가 벗겨진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세계에서 가장 큰 코르크 생산지라고 한다. 정상 100m 전이다. 내가 본 모든 이들이 여기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여기가 정상이다. 산트그라우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난다. 정상에 뷰가 없다. 역시 세상에 완벽한 건 없는 것 같다. 신이 경치를 그만큼 봤으면 볼 만큼 봤다. 이제 집에 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다.
마지막에 약간의 고각을 제외하면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 어필이다. 그리고 오르는 길에 오션뷰는 굉장했고 길 상태도 좋았으며 차량 통행도 적었다. 또한 라이딩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곳 바로 근처는 조용해서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카페로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 토사 데마르나 산트펠리우까지 가야 한다. 지로나 시내에서 이까지는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꽤 거리가 있는 편이다. 지금까지 총 획득 고도는 3194m이고 오늘의 어필은 뷰는 굉장히 좋았지만 살짝 짧은 어필이기에 3위로 올라간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